조선 궁중비사. 아나무인으로 난리를 쳐도 벌할 사람들이 없었던 갑사들. 왕은 이숙번의 말을 듣고 갑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갑사들이 내란에서 자신을 지킨 공은 인정하지만 내시 이만호를 욕보인 것은 외적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1403년명 영락 1년 갑사 정습지 등 40인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리다. 갑사 정습지 등 40여인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렸다. 처음에 내관 이만년의 집이 갑사 나유인의 집과 가까운데 두 집이 함께 도적을 맞았다. 도둑이 다시 올까 두려워하여 동심협력하여 지키고 있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유인의 집에 이르렀다. 유인이 붙잡았더니 바로 저군 갑사 정습지였다. 마침 삼경에 순관이 와서 잡아다가 가두었다. 이튿날 만년이 순의부에 고하기를 지금 정습지가 밤에 유인의 집에 이르렀다가 붙잡혀 갇혔으니 청컨대 도적 맞은 물건을 징수하여 주시오. 하였다. 순의부에서 습지에게 물으니 습지가 말하기를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인의 처를 간통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순의부에서 유인의 아내를 잡아다 물으니 자복하였다. 순의부에서 습지를 석방하였는데 습지가 갑사 40여인을 거느리고 만년의 집에 가서 장항아리와 술독을 때려 부수고 배틀 위에 직포를 끊어버리고 사람을 상해하였다. 다른 날에 또 시위 갑사 한 패를 청하여 만년의 집에 이르니 이웃 사람들이 그 횡포를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에 숨었다. 성균설이 김모인이 그 집이 만년의 집과 가깝기 때문에 혼자 붙잡히어 수없이 매를 맞았다. 만년이 임금께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거짓이다. 습지가 비록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남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하였고 또 범순하였으니 순의부에서 갑자기 석방할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만년이 말하기를 소인이 어찌 감히 상총을 속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면 마땅히 무고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순의부 장모를 부르고 박성명을 시켜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습지를 석방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습지를 도둑으로 고발하였는데 습지의 뜻은 도둑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인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석방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만년의 집과 습지의 집이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남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하여 범순한 자가 죄가 없단 말이냐. 순의부 만호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처사하는 바가 이와 같으냐 하고 성명에게 묻기를 장모가 누구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유선에 갔을 때에 윤인을 잡은 자이냐 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유로 하여금 사품 관원을 묻게 한 것은 중도에 지나쳤고 습지를 석방한 것은 중도에 불급하였으니 이는 별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성명에게 명하기를 지는 순의부에 가두고 습지와 그리고 함께 만년의 집에 갔던 갑사 40여인은 모두 하옥하라. 하였다. 이숙번과 성명이 아뢰기를 장모가 갇히면 만호가 감히 사죄하지 못하니 습지 등을 누가 처벌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호는 사죄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머지 관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숙번 등이 말하기를 모두 사죄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모는 가둘 수 없다. 장모를 가두면 곧 만호를 욕하는 것이고 만일 습지의 일을 형조로 옮기고 순의부 장모를 가두면 이것도 역시 욕하는 것이다. 내가 갑사를 애호하는 것은 위급할 때에 적게 엄호하기 때문이다. 갑사들의 포악함이 이와 같아 외와 다름이 없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조율하여 결장하라. 하고 마침내 지는 가두지 않았다. 태종 3년인 1403년 6월 5일 대궐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륜댕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명나라 황제가 태종의 왕위 계승에 시비를 걸다가 인준을 허락하고 그 증거로 고명과 인장을 휴대하고 명나라 사신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대궐에서는 여러 날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왕은 밤사이 갑사들이 한양의 고위 관료 집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내용을 보고 받고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보면 며칠 전 밤에 4시 이만년의 집과 갑사 나유인 집이 가까운데
두 집 모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니부 병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수니부는 조선 초기 만들어진 관청으로 지금의 경찰과 같이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나유인 집에서 몰래 숨어있던 자를 발견하고 수니부에서 그 자를 붙잡았습니다. 잡을 당시에는 깜깜한 밤이라 누군지 몰랐는데 수니부로 데려와 보니 적은 갑사 정습지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니부에서는 정습지를 조사했는데 정습지는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도둑질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유인의 철을 간통하려고 들어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니부는 나유인의 아내를 잡아다가 물으니 그녀 역시 간통한 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두 사람에게 죄를 주어야 마땅한데도 수니부 관리들은 도둑 맞은 물건이 없어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습지는 석방이 되었는데 바로 휘하에 갑사 40여 명을 거느리고 4시 2만년의 집에 가서 항아리와 술독을 때려 부수고 배틀 위에 직포를 끊어버리며 사람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어제 늦은 밤 한양에서 벌어진 소란의 일단이었는데 행패를 부린 뒤에도 정습지는 분이 덜 풀려서 다음 날에 또 시위 갑사 한 패를 몰고 2만년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2만년이 수니부에 고발한 것을 알고 몰려간 것인데 놀란 이웃 사람들은 한밤중에 무서워 도망을 가고 밤중에 도성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갑사의 시위대들은 2만년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시 가까운 거리에 성균관설이 김호인의 집까지 찾아가 김호인을 실컷 두들겨 팼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우선 수니부에서 사건을 처리했던 자들을 하옥시키고 갑사 정습지를 비롯해 그날 도성을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던 갑사들을 모두 옥에 쳐넣어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왕은 남의 아내를 간통한 자를 죄가 없다고 풀어준 수니부 관리들이 한심하다며 화를 내자 이숙번이 정습지를 처벌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이숙번의 말을 알아듣고 내가 갑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경과 같지만 나를 가까운 곳에서 보자 하는 내시 2만년을 욕보인 것은 외적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 사건을 놓고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재미있는 광경이 그려지는데 태종은 2차 왕자의 난에 자기를 도운 갑사들의 공로로 집권에 성공해 갑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정습지가 어느 날 궐에서 벌어진 연회에 술을 거나하게 먹고 평소 정을 통하고 지내던 나유인의 아내 생각에 그 집을 월담하여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내시 2만년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수니부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정습지가 잡혀들어가 수니부에서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니부 관리들은 정습지를 서둘러 풀어주었고 화가 난 정습지는 자신을 신고한 2만년의 집을 쳐들어가 그 집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갑사는 중국 주나라의 상층 군인을 뜻하는 말로 유래하였으며 조선 건국 무렵 이성계가 거느리던 친위 부대를 갑사라 불렀습니다. 정종 때는 사병협파 정책으로 인해 삼군부에 귀속되었다가 태종 즉위와 더불어 복원되어 궁궐의 수비와 도성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거느리던 사병들이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해 갑사들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난폭함을 키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집권하자 그들을 억제할 권력 기관이 없었는데 갑사는 근무를 마치면 지방 수령이나 무관지휘관으로 진출, 공을 세우면 당상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은 예종 때 영의정을 지낸 강순, 유자광 등으로 모두 갑사 출신입니다. 태종은 집권에 공헌한 갑사들 40명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리게 했지만 얼마 뒤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였는데 그해 11월에 사원부 관리들과 갑사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다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원부 하급 관리가 갑사들을 하대하며 직책도 낮고 무식하며 머리도 나쁘다고 비난하자 분개한 갑사들이 대궐에서 아침 조회를 마치고 나오는 사원부 감찰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원부 대사원은 즉시 이 일 보고하였고 왕은 사원부 장령을 불러 갑사들을 조사하되 너무 심하게 때리지는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이때 부장 조영무가 왕이 사원부 편을 드는 것에 갑사들이란 억누르면 더욱 튕겨나갈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그럼 임금인 나에게 도전하려고 덤벼드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조영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안하무인으로 난리를 쳐도 벌할 사람들이 없었던 갑사들 이야기였습니다.